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이 비 그치면 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의 이 말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청문회 쟁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증인입니다. 오늘까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합의가 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을 부르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부인 또 동생, 동생의 전처, 딸 다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에서는 가족 인질극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간사가 협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만약 협의가 안 되면 표결에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의 구성으로 봤을 때 표결로 붙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한데, 자, 먼저 오늘 조국 후보자가 청문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한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이 비 그치고 주말 지나면 곧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인사청문회에 열심히 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계속 출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필요한 거 없습니다. 네. 검찰 수사 왈가왈부 안 하겠다고 하셨다가 어제는 당황스럽다고 입장 바꾸셨거든요. 오늘도 어제 입장 변화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당황스럽다는 건 저의 심경인 것이고요. 검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당에서는 검찰이 수사 사실을 유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언급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인환 교수. 조국 후보자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준비를 딱 해와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부터 시작했어요. 그것도 뭔가 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기자들 앞에 설 때는 그 모든 메시지를 뭐로 가져갈까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역시 이제 어제는 좀 실제로 당황했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돌아갔다가 다시 늦게 또 사무실에 출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역시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느낀 것은 조국 후보자가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면 돌파하겠다. 그리고 또 인명 강행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어 보여져요. 자,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면 돌파인가? 이게 자칫 국민 여론, 이른바 민심과 맞서 싸우겠다는 말로 이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조국 후보자가 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정갑 의원 보시기에도 어제보다는 좀 표정이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뭐 시중일관 어쨌든 간에 청문회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 본인이 소명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인 거죠. 여론도 그렇고 주변에 또 여권 안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진실성 있게 소명을 하고 그거를 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 위법이든 탈법이든 어떤 사안이 나오면은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당장 어쨌든 청와대도 그렇고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과연 조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입장을 내놓고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모든 향후의 또 움직임이 결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청문회까지는 꼭 나흘 남았는데 과연 이제 증인 채택 최대 쟁점입니다. 현재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어떤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증인 채택 관련해서 논란을 벌인 여야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친자의 경우에는 불리한 증언을 다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이나 야당이 무리해서 합의를 해서 가족들을 증인으로 하고 나오게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오게 한 의미 말고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인격적인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가족을 굳이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가족에게 다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러면서 가족 관리 잘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가족들 증인으로 하나도 못 부르겠다고 버팁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은 벽을 보고 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민주당이 묻고 싶습니다. 뻔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 관리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말만 계속 할 겁니다. 이틀간. 네? 저희들은 벽을 보고 청문회 할까요? 오늘 계획서 채택도 못하고 증인 참고인 채택 못합니다. 그럼 청문회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회를 좀 해주셔서 최종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것이 만약에 무산되면 결과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예.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이건을 별도로 떼내서 지금 현재 합의한 대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되면 증인 참고인은 언제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별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구성과 관련하여 각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일환 교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민주당이 하자고 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국회법 57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상임위 차원에서 뭔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 제기됐을 때 예.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어떤 안건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기구로 둘 수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근데 왜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냐. 예. 이게 정치개혁특위, 이른바 정개특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법 표결 저지를 하기 위해서 예.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걸 들고 나왔거든요. 아하.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만약에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지면 예. 활동 기간이 90일입니다. 청문회가 내일 모레인데. 청문회가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증인 채택하기 위한 안건 조정하기 위해서 90일간을 뭐 최대긴 합니다만 물론 뭐 2, 3일 내에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90일간의 뭐 활동 기간을 달라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오신환 예. 원내대표가 이러면 청문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 포함해서 7명, 바른미래당 2명, 그리고 이제 대한정치연대 1명 이렇게 해서 18명인데 지금 반대 입장이 한국당 바른미래당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은 9명인데 만약에 표결로 붙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18명 중에 예. 한 분이 지금 외유 중이에요. 네. 저 워싱턴에 나가 있는 그 박지원 의원이 나가 있죠. 예. 그리고 나머지 17분인데 현재는 거의 동수에 가까워 보이지만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이 궁극적으로는 당의 입장을 따를 것이냐 예. 아니면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정책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어떤 증인 채택 여부가 표결의 승패가 갈릴 걸로 보여집니다. 표결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표결 마지막 순간까지는 오늘 채택하지 못하면 청문회 자체가 유실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법을 못 지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논의하되 표결을 통해서라도 증인 채택에 합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지금 가족을 부르느냐 안 부르냐가 최대 쟁점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조금 전에 인터뷰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는 이게 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이게 눈을 맞고 가겠다 했잖아요. 오늘 이게 비가 그치면 열심히 준비하겠다. 근데 그 말이 비가 아니고 그친다는 비가 건 그치면 청문회가 있을 거다라고 한 거죠.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청문회를. 근데 문제는 과연 이게 비가 그칠까요? 저는 이게 조국 후보자 앞에는요. 비가 이게 절대 안 그칩니다. 제가 보기에
천둥 폭풍, 폭우 폭설이 완벽하게 합치면 이걸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래요. 다시 퍼펙트 들려드릴 스톰. 수도 있어요. 예. 예. 취지가 그러니까.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시계 제로의 퍼펙트 스톰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결국에 비가 그치면서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자, 두 번째 청문요. 정의는 이게 철저하고 본인이 계속 해명할 때 나는 딸에 대해서 아니하고 불철저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반대로 입증하려면 얼마나 딸의 입시에 철저하고 용의주도하게 조국 후보자 본인이 관여했는지 이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 혼자 나와서 계속 아니하고 불철저했다면 어떻게 입증합니까? 최소한 이게 부인은 불러야 돼. 부인은 불러서 관익이 그 조국 후보자 관여했는지 아니면 이게 부인이 전적으로 다 했는지 이거는 물어봐야 되잖아요. 저렇게 딸하고 어머니는 빼더라도 예. 부인하고 동생은 반드시 이게 불러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 자, 김성환 평론가. 네, 저는 조국이 지나간 자리 이렇게 썼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뭐 낙마할 수도 있고 뭐 임명 강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치권에서 조국이 지나간 자리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했나요? 선풍기 100개 튼다고 스톰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뭐라 그럴까요? 과거의 인사청문회하고 이번하고 좀 비교를 하면요. 몇 가지 두드러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인사청문회 때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후보자 가족, 특히 완전히 성인이 돼서 이제 중년이 넘어간 가족까지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후보자의 몫이니 후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후보자 가족들까지 심지어 이혼한 전처 문제까지 전부 다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인사청문회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후보자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후보자 가족의 병역, 단순히 병역 문제가 아니고 국적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학교 다녔는지 그 성적 증명서까지 다 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저는 없던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의혹이 나왔다 그래서 후보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후보자 가족을 다 불러서 물어보겠다고 하는 청문회도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물론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의혹이 많아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거는 야당이 판단해야 될 몫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판단해야 될 몫으로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후보자가 가족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에서 준비하라고 하면 준비 안 해보겠습니까? 준비해왔는데 소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해명 못하면요. 그러면 더 큰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조국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고 해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김학의 변호사께서도 가족이 핵심 증인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적어도 그 배우자, 예.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는 증인 채택돼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사모펀드라든가 그 여러 간에 좀 자식 문제라든가 해서 예. 깊은 관련은 있다고 좀 보이거든요. 그 나와서 뭐 직접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해명할 기회도 되니까요. 근데 그 외에 뭐 동생이라든가 동생의 전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이 다 먹은 성인인데 어떻게 보면 관련성이 꼭 없어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배우자까지는 모르겠지만 동생 처남 그 외 가족들을 부른다는 것은 좀 상당히 과하지 않나 봅니다. 예. 직계 가족이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가 있나요? 없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 가족들만큼은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건드리질 않았죠. 그러니까 이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용론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지적이 되어 왔는데 어쨌든 이번만큼은 또 다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게 덧붙이면은 의혹에 대해서 검찰 고발했을 경우 그렇다면 청문을 앞두고선 검찰은 또 다시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냐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냐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장면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최수영 교수는 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오늘 굉장히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비가 내리지만 예. 잘 준비해서 청문회 이제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레토릭 할 게 아니고 사실 6일 전에 하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자회견 하면서 다 내려놓겠다, 마음 내려놓고 이제 낮은 자세 가겠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전 두 가지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청문 지원단은 본인이 철수를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핵심적인 증인, 다 가족을 부를 필요 없지만 핵심적인 증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과 협의해서 그거는 동의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심이다. 저는 레토릭으로만 할 게 아니라 진정한 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